1922년 대영 제국은 최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총 면적 3,370만 제곱킬로미터, 지구 육지의 24%, 인구 4억 5,800만 명, 당시 세계 인구의 25%. 런던에서는 해가 질 때 인도에서는 해가 뜨고, 인도에서 해가 질 때 캐나다에서 해가 떴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작은 섬나라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을까? 정복과 착취, 저항과 독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영 제국 300년의 식민 지배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원래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면적은 한반도보다 약간 큽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영국은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1497년 존 캐벗이 북아메리카 해안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은 17세기부터였습니다. 1607년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을 건설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최초의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가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습니다. 17세기 동안 13개의 식민지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세워졌습니다. 카리브 해에도 진출했습니다. 자메이카, 바베이도스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했습니다. 노예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 아메리카로 팔았습니다. 1600년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특허장을 주었습니다. 동쪽 무역을 독점할 권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사기업이었지만 국가 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고, 조약을 맺을 수 있었고,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향신료 무역이 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갔지만 네덜란드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608년 수라트에 최초의 무역소를 세웠습니다. 인도에서 면직물, 향신료, 차를 수입했습니다. 17세기에는 주로 무역만 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무역에서 정복으로 전환했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 동인도 회사, 군대가 벵골의 나와브를 격파했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가 지휘했습니다. 영국군은 3,000명, 벵골군은 5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벵골의 장군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는 영국 제국주의의 도약기였습니다. 프랑스와 7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유럽뿐 아니라 인도,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서도 싸웠습니다.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1763년 파리 조약, 캐나다를 프랑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776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783년 영국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미합 중국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옮겼습니다. 1788년 호주의 최초의 죄수 유배지를 건설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지금의 시드니였습니다. 영국 제국은 노예 무역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삼각 무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영국에서 총, 직물, 술을 아프리카로 수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것들로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를 아메리카로 수송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사탕, 담배, 목화를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노예선의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사람을 화물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항해 중
1020%가 죽었습니다. 질병, 굶주림, 절망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약 3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전 세계 노예 무역의 약 40%였습니다. 리버풀, 브리스톨 같은 항구 도시가 노예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1807년 영국은 노예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1833년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는 인도였습니다. 제국의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1850년대 인도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857년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포이 항쟁 또는 인도 대반란.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병사였습니다. 새 소총의 탄약통이 문제였습니다. 탄약통을 입으로 뜯어야 했는데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하고 무슬림에게 돼지는 부정했습니다. 세포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델리를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무굴 황제 바하두르 샤 2세를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영국군의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수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1858년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해산했습니다. 인도를 직접 지배하기로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나눠 가졌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 비스마르크가 주최했습니다. 유럽 14개국이 모여 아프리카를 분할했습니다. 아프리카인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집트, 수단,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영토였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업가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영국 영토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 광산을 장악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보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영국과 네덜란드 후손 보어인이 싸웠습니다. 영국이 승리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보어인 민간인을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지배했을까? 경제적 착취가 핵심이었습니다. 원료를 가져오고 제품을 팔았습니다. 인도에서 면화를 가져와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에 팔았습니다. 인도의 전통 직물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플랜테이션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카리브해에서는 사탕수수, 인도에서는 차, 아프리카에서는 고무와 목화,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지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했습니다.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인도에만 6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인도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원료를 항구로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을 걷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금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소금은 생필품인데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이익은 모두 영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영국은 인도에서 200년간 45조 달러의 부를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영국은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를 병행했습니다. 직접 지배는 영국 관리가 직접 통치하는 것입니다. 인도, 케냐 같은 곳. 간접 지배는 현지 지배자를 통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같은 곳. 현지 왕이나 족장을 앞세웠습니다. 실권은 영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분할 통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식민지 내부의 민족, 종교, 계급을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을 서로 경쟁시켰습니다. 일부 집단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집단을 차별했습니다. 분열시켜 통치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 이후에도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제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만 영어와 서양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을 중간 관리자로 활용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에서 자원과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인도에서 140만 명의 병사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에서도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추운 참호에서 독가스와 기관총에 맞서 싸웠습니다. 7만 4천 명의 인도 병사가 죽었습니다. 영국은 전쟁 협력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전쟁 후 자치권을 주겠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1919년 인도 암리차르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집회에 영국군이 발포했습니다. 379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도 독립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영국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백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또다시 식민지가 동원되었습니다. 인도에서 250만 명의 병사가 참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에서도 수십만 명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영국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빚이 쌓였습니다. 더 이상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후 국제 질서도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민족 자결권을 명시했습니다. 식민 지배는 시대착오가 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거세졌습니다. 간디의 인도, 케냐의 마오마오 봉기, 말레이시아의 게릴라전. 영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력으로 제국을 지킬 것인가? 평화롭게 독립을 허용할 것인가? 전자는 불가능했습니다. 돈도 없고 국제 여론도 반대했습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했습니다. 영국 식민지 중 가장 중요했던 인도. 190년간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비극을 동반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둘로 나눴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 분할 과정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100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5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마운트베튼 경이 경계선을 그었는데 단 5주 만에 결정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국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뒷정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몫이었습니다. 분할의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카슈미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독립 1년 뒤 암살당했습니다. 분할에 반대했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독립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1957년 가나가 최초로 독립했습니다. 콰메 은크루마가 이끌었습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립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케냐는 1963년 독립했습니다. 조모 케냐타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오마오 봉기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를 감옥에 가뒀었지만 결국 협상해야 했습니다. 짐바브웨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백인 소수 정권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65년 로디지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해방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에야 진정한 독립을 이뤘습니다. 로버트 무가베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1970년대까지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영국은 왜 비교적 평화롭게 물러났을까? 첫째,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군사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둘째,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연방을 만들었습니다. 독립한 국가들을 느슨한 연합으로 묶었습니다. 경제적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독립을 서두르면서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국경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경선은 부족이나 민족과 무관했습니다. 유럽 열강이 자를 대고 그은 직선이었습니다. 한 부족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적대적인 부족이 한 나라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독립 후 내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내전, 수단 내전, 르완다 학살, 모두 식민시대 경계선과 분할 통치의 유산입니다. 경제 구조도 왜곡되었습니다.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로만 개발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도 제조업이 없었습니다. 1949년 런던 선언, 영연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국과 독립한 옛 식민지들의 연합, 영국 국왕을 상징적 수장으로 인정하되 각국은 독립 주권국입니다. 현재 56개국이 회원입니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등 총 인구 25억 명. 영연방은 무엇을 하는가? 정치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교육, 문화 협력을 합니다.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합니다. 영국 법률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영연방 게임이라는 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신식민주의 아닌가? 영국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 아닌가? 일부 국가는 영연방을 떠났습니다. 짐바브웨는 2003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리적 이유가 큽니다. 무역, 투자, 교육 기회 때문입니다. 영국 식민 지배는 경제적으로 무엇을 남겼을까? 영국은 철도, 항구, 전신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발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착취였습니다. 철도는 원료를 항구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내륙간 연결은 부족했습니다. 산업화가 억제되었습니다. 식민지의 공장을 세우면 영국 제품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18세기까지 세계 GDP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지배 후 1950년에는 4%로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료만 수출하는 경제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가나는 카카오, 잠비아는 구리, 나이지리아는 석유.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하는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세계 시장 가격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권도 왜곡되었습니다. 케냐에서는 백인이 최고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독립 후에도 토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영국은 문화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영어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부족한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어는 약화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영국식입니다. 대학 제도, 시험 제도가 영국을 모방했습니다. 법률 시스템도 영국 보통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스포츠도 전파되었습니다. 크리켓은 인도, 파키스탄, 서인도 제도에서 국민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아프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기독교 선교도 활발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도 손상되었습니다. 전통 문화가 미개하다고 폄하되었습니다. 서양 문화만이 문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식민화였습니다. 독립 후에도 많은 나라가 서양 모델을 따르려 했습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영국 식민 지배를 어떻게 평가할까? 영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파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철도, 법률,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다. 노예제를 폐지했다. 야만에서 문명으로 이끌었다. 2016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영국 제국은 선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파는 분노했습니다. 착취와 학살을 미화하는 것이다. 인도 정치인 샤시 타루르는 계산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45조 달러를 빼앗아갔다. 아일랜드 대기근도 영국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845만 1852년 감자 흉작으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식량을 계속 영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충분히 구호하지 않았습니다. 벵골 대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1943년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처칠은 구호를 거부했습니다. 인도인들이 토끼처럼 번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식민지들은 배상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화재 반환. 대형 박물관에는 수많은 약탈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로제타석, 그리스의 엘긴 마블, 베냉의 청동상. 이집트와 그리스는 반환을 요구하지만 영국은 거부합니다. 둘째, 경제적 배상. 인도, 카리브해 국가들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거부합니다. 과거 일에 대해 현재 세대가 책임질 수 없다. 셋째, 공식 사과. 2013년 영국은 케냐에 사과했습니다. 1950년대 마오마오 봉기 진압 과정에서 저지른 고문과 학살에 대해 배상금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인도 암리차르를 방문했습니다. 1919년 학살 현장입니다. 하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유감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을까?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영국에는 옛 식민지 출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리브해, 아프리카. 2차 대전 후 노동력이 부족해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영국 인구의 14%가 이민자 출신입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국 시장, 내무장관이 인도계입니다. 하지만 갈등도 있습니다. 인종 차별, 이민 반대 정서, 브렉시트도 이민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와의 무역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도는 영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문화적 영향도 역류하고 있습니다. 인도 음식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식 메뉴입니다. 치킨, 티카 마살라는 영국의 국민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카리브해, 음악, 아프로비트는 영국 대중문화의 일부입니다.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을까? 해군력, 산업혁명, 자본주의. 하지만 무엇보다 분할과 착취의 기술이었습니다. 300년간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부로 영국은 산업화하고 부유해졌습니다. 식민지는 가난과 분열을 남겼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영어, 법률, 국경선, 경제 구조, 그리고 기억과 트라우마.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국주의는 과연 문명화였는가? 아니면 착취였는가? 철도와 학교를 세운 것이 약탈을 정당화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세계 불평등은 식민 지배의 유산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문제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